안녕하세요. 과학기사 읽어드린 남자 임영입니다. 여러분들 우선 202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 첫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이 새해니까 새해에 걸맞게 작년 2023년 한 해 동안 어떤 과학 이슈들이 핫했는지 총 결산으로 한번 돌아보려고 하는데요. 원래 매년 12월 말 정도 되면 네이처에서 네이처 스탠이라고 해서 한 해 동안 핫했던 10개의 토픽을 선정을 하거든요. 그 토픽들 중에서 구글 트렌드로 쭉 분석을 해가지고 가장 트래픽이 높았던 상위 5개 키워드를 뽑아서 순위를 한번 매겨보려고 합니다. 네, 매겨보려고 하는 건 아니고 매겨왔습니다. 네,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생각이랑도 맞는지 한번 잘 비교해보면서 살펴보시면은 좀 더 재밌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선 5위부터 살펴볼게요. 자, 올해 과학 이슈 핫토픽 5위는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바로 뉴클리어, 즉 핵입니다. 핵. 이거는 특정 이슈가 많이 언급됐다기보다는 핵이랑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조금씩 자주 언급된 영향이 크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서 핵 폐기물 처리수를 방류하는데 이 찬반 논란이 아주 뜨거웠었죠. 일본의 입장은 이미 우리는 처리수를 보관할 수 있는 그 수용량이 한계이다. 그러니까 국제 기준치보다 낮게 희석시켜서 방류하겠다 라고 주장을 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은 바닷물로 희석을 시키면 그게 조산모사 아니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리고 생물 농축에 의한 그런 누적되는 효과는 어떡할 거냐 해서 이야기가 참 많았었죠. 그리고 이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대히트 쳤던 영화 오펜하이머에서 또 이 핵폭탄을 주제로 다루다 보니까는 거기서도 조금 이슈가 됐던 것 같고, 또 아니면 핵융합 발전이 조금씩 실마리가 잡혀가면서 이 이야기도 드문드문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이제 이 핵융합 발전은 인공태양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왜 우리 아이언맨 가슴에 있는 아크 원자로 있죠. 그것도 핵융합 원자로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 핵융합 발전이 미래에 가장 기대되는 에너지 발전 방식이라는 거죠. 우선 10억 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거의 무한에 가까운 원료가 있고요. 게다가 환경오염은 제로에 수렴하고 한 스푼의 원료로 석유 드럼통 50개에 해당하는 미친 에너지 효율성과 사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굉장히 뛰어난 안정성을 가진 말 그대로 꿈의 에너지원인데요. 이걸 그동안 왜 못하고 있었냐 하면, 이 핵융합 발전을 하려고 하면 기존이랑은 정말 차원이 다른 굉장히 강력한 자기장이 필요한데 지금까지는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차근차근 빌드업만 하다가 이제는 그 강력한 자기장을 만들 해결책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면서 아마 이슈가 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2023년 과학 이슈 핫토픽 5위는 뉴클리어, 즉 핵이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 2023년 과학 이슈 핫토픽 4위는 이거는 진짜 이제 발등에 불 떨어졌죠. 그 주인공은 바로 클라이밋, 기후입니다. 사실 심각성만 놓고 본다면 이게 1위여야 되는데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가지고 아마 더 이슈가 될 필요가 있는 내용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우리 이 지구 기온이 정말 위험한 수준까지 뜨거워지는데 탄소 제한이 450기가톤이 남아있거든요. 여기서 1기가톤은 10억 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부터 이산화탄소를 450기가톤을 더 배출하면 지구가 이제 너무 뜨거워지게 되고 살기가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다 라는 말인데요. 지금 이 그래프에서 요만큼이 450기가톤이라는 거예요. 지금 현 시점이 여기인데 450기가톤을 더 쓰게 되면 온도가 요만큼 여기까지 올라간다는 거죠. 우리 산업혁명 대비 기온이 지금 현재 1도 올라갔고 여기에서 0.5도 더 올라서 산업혁명 대비 1.5도가 올라가게 되는, 그래서 지구에 각종 재난재해가 너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기온까지 올라가 버리게 된다 라는 게 요 450기가톤 남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2023년 한 해 동안 이산화탄소를 40기가톤 배출했거든요. 이 페이스면은 아까 말했던 450기가톤까지 10년 남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대충 어떤 느낌이냐 하면,
그러니까 10,000원으로 1년을 살아야 하는데 첫째 날에 1,000원이나 써버린 뭐 그런 느낌? 이게 진짜 쉽게 생각할 게 아니라 만약에 이 페이스대로 안 고쳐지고 10년이 지나버리면 우리 왜 그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말도 안 되는 막 자연재해들 있죠. 인류를 거의 멸망시킬 그런 자연재해들이 밥 먹듯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사실은 지금도 심각한 지역에서는 그런 자연재해들이 밥 먹듯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얼른 이 매년 40기가톤 사용하는 거를 거의 제로에 수렴하게 바꿔야 합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전 지구적인 과제로 삼고 넷제로 달성하자라고 캠페인을 하고 있는 거고요. 물론 여기서는 탄소를 적게 쓰는 것도 답이 될 수 있겠지만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다시 고체 형태로 포집하는 탄소 포집과 같은 기술도 지금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는데 좀 더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겠죠. 자, 아무튼 우리 발등에 진짜 불 떨어진 클라이밋, 기후가 2023년 과학 이슈와 토픽 4위였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3위는요. 과일남에서 가장 최근에 다뤘던 내용이었죠. 그 주인공은 바로 캔서, 즉 암입니다. 코로나19로 3년 동안 700만 명이 사망했다? 와, 정말 물론 엄청난 양이지만 이 녀석은 세계적으로 매년 1,000만 명씩 사람을 죽게 만드는 훨씬 무섭고 더 나쁜 녀석인데요. 이 암이 핫토픽에 선정된 이유는 물론 이 녀석이 정말 파괴적인 살상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도 맞지만 사실 암이 무서운 게 뭐 하루 이틀 된 일은 아니잖아요. 제 생각에는 그것보다는 이제 최근 들어서 절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던 암 치료가 조금씩 실마리가 잡히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당장 과일남에서 최근에 다룬 암 죽이는 바이러스인 종양용해 바이러스의 성공 사례도 있었죠. 이 종양용해 바이러스는 일반 세포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암을 치료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암을 예방하는 데도 활용 방안이 보이는 녀석이었고요.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CAR-T라고 하는 암 치료 기술도 굉장히 핫하거든요. 간단히 설명하면 우리 몸에 암을 죽이는 T세포라는 녀석이 있는데 얘가 물론 이제 우리 몸속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건 맞지만 암세포를 잘 못 찾을 때도 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빼내서 유전자 조작으로 암세포 탐지 능력을 대폭 키워가지고 업그레이드를 해준 다음에 이 강화된 녀석을 대량으로 배양을 한 다음 다시 주사로 내 몸에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강화된 T세포가 우리 몸에 있는 암을 다 죽여버린다 라는 건데 실제로 혈액암이라고 불리는 백혈병에 굉장히 강력한 효과가 있어서 앞으로 이 성과가 더욱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자, 아무튼 어쩌면 정복될지도 모르는 난공불락의 난치병인 암이 2023년 과학 이슈와 토픽 3위에 올랐습니다. 자, 이제 2개만 남기고 있는데요. 대충 뭐뭐 남았는지 감이 오시나요? 올해 들어서 여기에 가려고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돈과 노력을 쏟아부었죠. 네, 2위는 바로 달입니다. 사실 2022년 말부터 해서 나사에서 We are going 이라는 슬로건으로 달에 가겠노라 하면서 아르테미스 1호를 발사했었고 그래서 저는 2023년 핫토픽 1위가 달이 될 줄 알았어요. 엄청난 강적의 등장으로 결국 2위에 그쳤는데 아무튼 이 아르테미스 계획이 기존 달 탐사 계획과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한다면 그때는 달에 한번 찍고 돌아오는 게 목표였는데 이번에는 달에 가서 한번 살아보겠다 라는 겁니다. 이 달에다가 기지를 짓는 이유는 크게는 2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더 먼 우주로 나아가기 위해서 지구보다는 달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얘가 딱 봐도 지구보다 사이즈가 작잖아요. 그러면 뭐가 약하겠습니까? 그렇죠. 중력이 약하잖아요. 그러면 나가기가 훨씬 쉽겠죠. 연료도 훨씬 적게 들겠고요.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지구에서 비행기 발사하는 거랑 달에서 로켓을 쏘는 게 필요한 에너지 면에서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물론 단순히 산술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부분도 많겠지만요. 그리고 두 번째 달에 가야 되는 이유는 달에 있는 희소자원, 아까 말씀드린 핵융합 발전을 하는데 핵심 재료 중 하나인 헬륨3가 달의 수천조 원에 달하는 만큼 쌓여있기 때문인데요. 물론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급선무겠지만 거기에 맞춰서 원료도 챙겨올 필요는 있겠죠. 그래야 에너지 문제도 해결될 거고 환경 문제도 해결될 거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들로 달에 기지를 건설을 하려는 건데 일단 여기서 제일 큰 문제는 달에 물이 있는가
라는 겁니다. 물은 생명체가 생존하는데도 필수적이겠지만 로켓의 연료로도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달에 물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미션의 난이도가 확 달라질 텐데요. 그래서 얼마 전에 과일남에서도 다뤘었죠. 인도의 찬드라얀 3호가 물이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 달의 남극 지역에 착륙을 성공하면서 또 인도가 인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달이 2위를 하는데 크게 기여를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어찌됐든 인류의 미래를 책임지게 될 우리 이 달이 2023년 과학 이슈 핫토픽 2위에 올랐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죠. 대망의 1위. 이거는 뭐 거의 혁명이었죠. 그 주인공은 바로 Artificial Intelligence, 즉 인공지능입니다. 저는 이게 올해 처음 상용화된 게 잘 실감이 안 나요. 그만큼 빠른 시간 내에 발전했고 이제는 뭐 이거 없는 삶은 상상도 잘 못하겠습니다. 올해 초에 뭐 거의 혜성과 같이 등장한 챗 GPT가 우리 삶을 너무 많이 바꿔놓았고 게다가 GPT를 선발주자로 해서 여러 생성형 인공지능들이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오다 보니 개인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고 산업 전반에 있어서도 정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인공지능이 얼리 어답터의 영역에 있다가 이제는 대중들에게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기 시작한 게 이 인공지능이 1위 하는데 정말로 크게 작용한 것 같은데요. 인공지능을 사용하려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이걸로 돈을 벌려는 사람들까지 정말 쏟아져 나오는 2023년 최대 이슈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아마 뭐 이 기세는 어지간해서는 쭉 이어질 것 같고요. 어쩌면은 2024년에도 인공지능이 과학 이슈와 토픽 1위 자리를 차지하지 않을까라고 그 정도로 많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2023년 과학 이슈와 토픽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아마 이쯤 되면 왜 그게 없지?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초전도체 이야기가 없죠. 맞습니다. 놀랍게도 슈퍼컨덕터 초전도체는 네이처스 10에는 있었지만 구글 트래픽 순으로 따지면 아쉽게도 순위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구글 트렌드 지역을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으로 한정하면은 여기 이 1위와 2위 사이에 초전도체가 자리를 잡게 되는데 아마도 좀 짧은 기간에 확 달아올랐다가 식어버린 이슈라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일단 근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전 세계적으로는 뭐 그래 너네가 계속 상온 상압 초전도체가 맞다고 주장하니까 확실한 증거 가져와 봐라. 그때까지는 아닌 걸로 알겠다 라는 의견이 뭐 현재 지배적인 상황인 거고요. 뭐 국내에서도 작년 12월 12일에 LK99 검증위에서 최종 결론으로 LK99는 초전도체가 아니다, 근거가 없다 라고 발표를 했죠. 여기에 대해서 권영환 교수가 계속 뭐 우리는 실험실에서는 성공했다 하지만 정확한 내용은 아직 공개할 수가 없다 라는 식으로 뭔가 좀 숨기는 게 있는 것처럼 주장을 하고는 있거든요. 뭐가 진실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때는 진짜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초전도체가 과학 이슈와 토픽 순위권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롭고 재미있는 과학 기사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또 새해 첫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짜 감사드리고요. 원래 이 영상이 원래 12월 말에 올라갔어야 됐거든요. 실제로 준비도 거의 다 했었어요. 어떤 내용으로 할지랑 막 다 스크립트까지 짜놨는데 12월 말에 제가 독감에 걸려버린 거예요. 오늘 좀 뭔가 목소리 상태도 좀 안 좋지 않나요? 이런 연말 결산은 연말에 해야 되는데 너무 아쉬워요. 그래도 연초에라도 올릴 수 있게 돼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은 진짜 독감을 포함해서 무엇이 되었든 아프지 않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도 화이팅 합시다. 네, 안녕.